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맥북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5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게 맥북 에어 M3 15인치짜리 모델이었는데 저는 맥북 에어 M1이 나왔을 때부터 딱 5년 동안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오늘 영상 관련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2025년 작년 2월이랑 3월에 애플 홍대점에서 투데이 앳 애플을 2번 진행했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패드, 한 번은 맥북. 대학생분들께 맥북이랑 아이패드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율적일지 크리에이터로서의 몇 가지 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세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경험들과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영상은 2026년 버전 맥북 사용 총 꿀팁 방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을 거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맥북을 오랫동안 사용하셨어도 처음 보는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 일단 가장 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먼저 1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챕터 1입니다. 촬영과 연동성 꿀팁입니다. 크리에이터 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저도 아이폰으로 촬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전면 카메라로도 많이 촬영을 하지만 이제 후면 카메라로 나를 찍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후면으로 찍을 때 화면이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잘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폰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 맥북에 좀 미러링을 해서 찍고 싶은데 외부 어플들을 사용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귀찮잖아요. 이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플레이를 사용하는 건데요. 되게 간단한 게 아이폰에서 제어 센터를 내리고 여기 화면 미러링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내 맥북을 클릭하면 내 아이폰의 화면이 맥북에 미러링 돼서 그대로 보입니다.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좀 더 편하게 나를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많이 하고 맥북이나 아이패드에서 편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능 쓰시죠? 에어드랍 사용하시죠? 에어드랍이 좋은데 안 좋죠? 이게 사용해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텐데 사진, 영상 개수가 늘어나면서 용량이 커지면 오류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보내다가 멈출 때도 있고 오류가 많은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선으로 에어드랍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무선으로만 사용을 했잖아요. 유선 에어드랍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아이폰에 케이블을 꽂고 맥북에 케이블을 꽂아서 에어드랍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에어드랍이 작동해요.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게 파일들이 옮겨집니다. 에어드랍 중인 창을 보면 유선으로 에어드랍 중이라는 화면도 보이고 무선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맥북만 되는 게 아니라 에어드랍이 가능한 애플 기기들끼리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에어드랍 할 때는 항상 유선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굉장히 특이한 기능입니다. 화장대나 어디 메이크업 받으러 갔을 때 거울 주변에 이런 불빛 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거울의 라이트를 맥북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맥북에서 카메라를 켜는 설정, 포토부스 같은 데에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위에 카메라 세팅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자리 조명이라는 설정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미팅을 해야 될 때 이 가장자리 조명 세팅을 켜주시면 훨씬 더 밝은 상황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챕터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창 관리랑 멀티태스킹 관련한 꿀팁들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꿀팁은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기능입니다. 공부하거나 작업할 때 맥북에 창 여러 개 띄워놓고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창이 이렇게 레이어로 쌓여 있는데 프로그램 창들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뒤에 있는 창을 클릭해서 옆으로 끌면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내가 사용하고 있던 창을 다시 클릭해서 맨 위로 띄워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커맨드 키를 누르고 뒤에 있는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위치만 조용히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띄워놓고 편집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맥북이나 아이폰을 쓰다 보면 되게 이런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없나? 하는 기능들 웬만하면 있고 이게 되나?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하는 기능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이 기능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스티커 노트입니다. 정확한 어플 이름은 스티커인데요. 혹시 맥북으로 업무 보시거나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비밀번호 같은 거 적어놓고 모니터에 막 붙여두시죠? 실제로 업무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맥북에는 이미 30년 전에 개발된 온라인
온라인 스티커 노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한국인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플에서 스티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스티커 노트가 생성이 됩니다. 얘는 애플 기본 앱인데요. 생각보다 기능들이 괜찮습니다. 일단 스티커 노트의 본분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붙여놓는 느낌이잖아요. 메모를 해두고 커맨드 옵션 F를 누르면 이 메모는 이제 맨 위에 고정이 됩니다. 다른 창을 이 위에 가져다 놔도 스티커 노트가 항상 맨 위에 떠 있고요. 맨 위에 있으면 좋은데 다른 창을 가리는 건 좀 그렇다 하는 메모들은 커맨드 옵션 T를 눌러서 메모를 투명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커맨드 N을 눌러서 메모를 추가로 생성할 수도 있고 뭐 색깔 변경, 글꼴 변경 다 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텍스트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첨부가 되고 동영상도 첨부가 되고 심지어 PDF도 첨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 그런 첨부 파일들이 사이즈가 조정이 돼서 딱 맞는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어플이다 보니까 그런 파일 크기에 대한 적응은 잘 못해주는 것 같은데 그냥 잊지 않는 용도로 고정해두면서 첨부 파일들을 넣어두는 용도로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맥북 모니터에 이것저것 붙여놔서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티커 노트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에 이렇게 좋은 네이티브 어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타일링 기능인데요. 윈도우 컴퓨터는 창을 끌어다가 옆으로 가면 척 하고 달라붙어서 2분할이 된다던가 4분의 1분할이 된다던가 자석같이 붙는 기능이 있잖아요. 맥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 거는 모두 알고 계셨을 텐데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창을 눌러서 옵션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 창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어느 곳에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본 기능이 없었을 때는 모두가 렉탱글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렉탱글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우스로 끌지 않아도 키보드를 쓰다가 단축키로 바로 오른쪽으로 붙이거나 왼쪽으로 붙이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어플은 서드파티지만 무료 어플이라서 맥북의 기본 기능으로는 약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전 꿀팁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크린샷 관련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샷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 커맨드, 쉬프트, 숫자 5를 눌러서 원하는 곳을 이렇게 정해서 캡처를 하거나 선택 윈도우 캡처를 해서 캡처를 하시죠. 그런데 캡처를 저장할 때뿐만 아니라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전달하고 싶어. 그런데 이 캡처를 저장해서 보내기에는 그 쓸모없는 캡처본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커맨드 C를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냥 안 돼요. 복사가 안 될 때가 꽤 많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커맨드 쉬프트 4번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추가로 누르고 있으면서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하면 저장이 되지 않고 클립보드에 복사만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곳에 커맨드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몰랐어서 다운로드 폴더에 필요 없는 스크린샷 파일들이 정말 많아서 정리하는데 힘들었는데 캡처가 클립보드로 들어가는 이 방법 사용하시면 정말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보고 있는 창을 전반적으로 캡처하고 싶다. 맥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테두리가 약간 둥글잖아요. 그 결대로 자르고 싶으면 커맨드 쉬프트 4를 누른 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원하는 창을 클릭하면 그 창이 바로 캡처가 됩니다.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캡처해서 쓰면은 약간 더 감각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파일 관련된 꿀팁인데요. 요즘에 저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눕기 딸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툴에서 눕기를 따는 기능들이 꽤 많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 쓰시는 분들은 눕기를 도대체 어떻게 따야 되지? 하고 약간 스팸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 업로드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맥에서 눕기 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 파일에서 우클릭 후에 빠른 동작 그 다음 배경 제거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배경이 제거된 png 파일로 남습니다. 생각보다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이 기능이 처음 생겼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캡처한 후에 맥북으로 옮겼을 때 JPEG 파일이 아니라 HEIC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문제 있을 때가 뭐냐면 뭐 어디 서류를 업로드해야 될 때 보통 HEIC 파일은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이미지에서 우클릭을 한 후에 똑같이 빠른 동작에 들어가면 이미지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눌러주시면 포맷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맷을 JPEG로 변환한 후에 필요한 곳에
곳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가끔 너무 화질이 높아서 어디 업로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 크기도 변환해 주시면 되고, 메타데이터 유지는 뭐냐면 아이폰으로 촬영했을 때 어떤 기기로 찍었는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까지 이 사진에 메타데이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유지를 꺼주시고 변환해 주시면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이미지 파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되게 기초적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은 기능인데,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을 때 이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씩 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서 PDF나 PPT로 자료를 올려주시는데 이게 자료가 엄청 많단 말이죠. 파일들 맨 앞에 과목명을 붙여준다거나 이렇게 정리하면은 파일 정리가 쉬워지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인데요. 파일을 다중 선택한 후에 우클릭을 하고 이름 변경을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파일들의 이름들을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들의 이름이 중구난방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를 클릭하고 오른쪽 우클릭을 누른 후에 이름 변경해서 내가 정한 이름 뒤에 인덱스나 카운터나 날짜를 넣어주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름 뒤에 인덱스를 넣는다는 건데요. 번호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이 파일에 이름들을 정리해서 보내는 게 굉장히 기초적인 비즈니스 센스잖아요. 이 기능을 모르고 복잡하게 편집하고 계셨다면 업무하실 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학생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팁인데, 학교 다니다 보면 팀플을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팀플을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카페 가서 할 일을 하다가 팀플에 시간 맞춰 들어갈 때가 있는데, 에어팟이나 이어팟으로 마이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오른쪽 위에 이 마이크에 주황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음성 분리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변의 소음이 캔슬되고 내 목소리만 담아서 넣어줍니다. 주변에서 정말 시끄럽게 떠들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 카페에서 팀플할 때 사용할 때는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맥북의 숨겨진 설정과 꿀팁 챕터인데요. 여기 챕터가 정말 유용합니다. 저도 몰랐던 것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윈도우에서 맥북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키가 없었다는 겁니다. 글 쓰거나 편집할 때 딜리트 키가 없어서 항상 방향키로 조절을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는데, 맥에서도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펑션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딜리트랑 똑같이 뒤에 있는 글자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의 차이라 손에 붙으면 굉장히 편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볼륨 조절이랑 밝기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뭐 키보드에 있는데 그냥 그거 눌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세하게 밝기를 조정하거나 볼륨 조절해야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분명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셨을 텐데 키보드 단축어로 미세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옵션 쉬프트 키를 누른 후에 볼륨 조절이랑 밝기 조절을 눌러주시면 한 칸씩 조절되는 게 아니라 4분의 1칸씩 미세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필요했던 기능이거든요. 영상 보시거나 영상 편집하실 때 특히 중요한 기능이라 잊지 말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옵션 쉬프트 누르고 밝기랑 음량 조절입니다. 그 다음은 핫코너 관련 기능인데요. 애초에 이 핫코너 기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맥에서 핫코너는 사각형이 있을 때 각 꼭지점들을 의미하는데요. 마우스를 그 꼭지점에 갖다 놓으면 내가 설정해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그냥 그 주변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배경화면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싫다고 하셔서 핫코너를 아예 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핫코너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핫코너를 설정할 때 커맨드 키를 누르고 라는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이제는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만 핫코너 기능이 수행됩니다. 핫코너 기능 자체가 생산성을 좀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수를 방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준 그런 기능이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설정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맥에서 잠자기를 방지해주는 기능인데요. 맥북을 그냥 화면을 켜뒀을 때 잠자기 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영상을 렌더링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클라우드에 영상들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파일이 너무 커서 몇 시간씩 걸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를 틀어놨습니다. 침착맨 삼국지 같은 걸 틀어놓으면 러닝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화면이 안 꺼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건데요. 코딩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약간 겁먹으실 수도 있지만 터미널 별거 아닙니다. 터미널 검색하신 후에 이 단어만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페이네이트라는 단어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CAFFEINATE
CAFEINATE 터미널에 카페이네이트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 터미널 창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맥북이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북에게 카페인을 먹인 거죠. 그 다음 카페이네이트를 종료하고 싶다면 컨트롤을 누르시고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을 오래 켜둬야 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침착맨 삼국지를 틀어놓지 않아도 맥북을 항상 잠들지 않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독바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맥북이 이쁘다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게 저는 이 밑에 독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독바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넣어두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어플들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웹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거 아셨나요? 매일 들어가는 웹사이트가 유튜브 스튜디오나 제미나이나 챗GPT 웹사이트 버전인데요. 항상 웹브라우저를 키고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귀찮은 과정을 버리고자 웹사이트를 독바에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파리에서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주신 후에 왼쪽 위에 파일을 누르면 독에 추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누르면 독바에 내가 원하는 사이트가 들어갑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독바에 넣어두시고 편하게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글 파일 편집법인데요. 한글 파일 맥북에서 어떻게 편집하시나요? 한컴 오피스를 당연히 유료로 사용하면 좋지만 한글 파일을 애초에 다룰 일이 잘 없는데 다뤄야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뭐 학교 서류를 처리한다거나 공적인 문서를 보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한글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험용으로 윈도우 노트북을 두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컴독스 온라인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와서 한글 파일 업로드 해주시고 무료 버전으로도 편집이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끔씩 사용해야 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필요한 내용 작성하고 다운받아서 바로 이메일로 보내면 되니까 앞으로는 막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한글을 워드로 바꿔가지고 막 다 깨지는데 막 어떻게 저렇게 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한컴독스 들어오셔서 한글 파일 맥에서 문제없이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맥북을 건강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맥북이나 아이폰을 충전기를 꽂아놓고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충전기를 빼고 사용하시나요? 충전기를 꽂아놓고 맥북을 사용하는 게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배터리 수명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전기를 꽂아놓고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맥북에는 바이패스 차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 께서 배터리 과충전을 우려해서 충전기를 빼서 사용하시지만 맥북에는 바이패스 차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사용을 하면 충전기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배터리 사이클이 줄어듭니다. 충전 방전 사이클이 줄어들어서 배터리 수명 관리에 유리해지는데요. 이 기능은 맥세이프 충전기, USB-C 타입 충전기 모두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맥북 어플 중에 활성 상태 보기, 액티비티 모니터라는 앱을 켜주시고 상단에 에너지라는 항목에 들어가 주시면 하단 정보 중에 AC 사용 시간이라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면 바이패스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는 클램쉘 모드로 맥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전원이 꽂혀 있고 외부에서 작업할 때도 사실 콘센트가 있으면 항상 꽂아두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냥 걱정 마시고 충전기 꽂아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배터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정말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제가 이런 가이드 영상을 1년에 한 번 정도 제작하거나 주기적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